야, 너도 들었냐? 그 노래방 여사장 말인데 5만 원만 더 얹으면 도움이 부럽지 않다더라. 한 친구가 술상머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었다. 순간 입에 가져가던 소주잔이 공중에서 멈췄다. 진짜라니까? 문 잠그고 둘이서 단둘이 논다더라. 주위 놈들은 웃으며 키득거렸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 노래방 나도 몇 번 가본 적 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정중한 말투. 기계 너머로 들리던 어서 오세요의 목소리는 어딘가 외롭고 따뜻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았다. 그 조용한 여자가 그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황당한 소문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소문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충격의 시작이자 늦은 사랑의 기록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만남은 비와 함께 찾아오나 봅니다. 제 이름은 김진철, 올해 67살입니다. 평택에서 작은 축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 영희가 하늘나라로 간 지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그날도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저녁 9시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뉴스 보다가 잠드는 것.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거든요. 공장에서 늦은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비는 유난히 차갑고 쓸쓸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맞으며 걸었습니다. 문득 답답해졌어요. 집에 가면 또 혼자잖아요. 텔레비전만 켜놓고 혼자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로는 늘 이런 기분이었어요. 집이 집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버텨내는 시간일 뿐이었죠. 아들 성민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달빛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수수한 회색 가디건 차림이 어딘가 편안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비에 젖은 제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감기 드시겠어요. 그리고는 카운터 뒤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옷이 다 젖었네요. 그 작은 배려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말을 들어본 게 아내가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1시간 정도 부를게요. 네, 몇 번 방이 좋으실까요? 좀 따뜻한 곳으로 드릴게요. 그녀가 리모컨을 건네며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생강차였습니다. 몸 좀 따뜻하게 하세요. 이런 날엔 몸이 차가워지거든요. 찻잔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끝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상했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손님이 편하셔야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눈가에 생긴 웃음주름이 오히려 따뜻해 보였어요. 방에 들어가 앉아서 뭘 부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좋아하던 옛날 트로트 한 곡을 선택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요라는 노래였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상했어요. 평소엔 혼자 있을 때 더 외로워지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로 저 밖에서 누군가 제 노래를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이 금세 지났습니다. 방에서 나와 계산을 하는데 그녀가 말을 건넸어요. 노래 정말 잘 부르시네요.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런가요? 워낙 오랜만에 불러서. 자주 오세요. 이런 날씨엔 혼자 계시면 쓸쓸하실 텐데.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울렸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걸까요? 네. 그럼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결혼은 했을까? 왜 혼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을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다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일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계속 그 노래방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 생각이 났죠. 또 올게요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가도 될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자주 오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카운터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그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그 말에서 반가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오늘은 비도 안 오는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용해요. 편하게 부르세요. 이번에도 역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은 녹차였습니다. 혹시 차 싫어하세요? 다른 거 드릴까요? 아니에요, 좋아해요. 집에서도 차 자주 마시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도 차 좋아해서 항상 끓여놓고 있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노래를 선택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노래를 마치고 나오니 그녀가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노래가 밝아졌네요.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그런가요? 네,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지난번엔 좀 쓸쓸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노래만 듣고도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요? 이순덕이에요. 그냥 순덕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김진철입니다. 진철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서로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그녀의 이름을 알고 나니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철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축산업체 운영하고 있어요. 소시지, 햄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일이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럭저럭 할 만해요. 순덕 씨는 여기 오래 하셨어요? 잠시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잖아요.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진철 씨 같은 좋은 손님들이 있어서 견딜만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해 준다니. 저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가족분은? 아내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해요. 그러시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순덕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어요. 순덕 씨는? 저도 혼자예요.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아,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노래방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노래만 부르러 갔는데 점점 순덕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었는데 순덕 씨가 꿀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어요. 목이 많이 쉬었네요. 이거 드시고 오늘은 노래 대신 차나 마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노래 안 부르면 돈도 안 내잖아요. 괜찮아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철 씨, 젊었을 때는 뭐 하셨어요? 지금 하는 일을 쭉 했어요. 처음엔 작은 정육점에서 일했는데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사업을 키웠죠. 순덕 씨는? 저는 예전엔 꽤 큰 노래방을 했었어요. 남편이랑 함께.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죠. 지금은 많이 다르시겠어요. 많이 달라요. 그때는 손님도 많고 직원도 여럿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리움과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남편분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심장마비였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추스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직도 아프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순덕 씨도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순덕 씨를 만나는 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뭘까요? 설마 이 나이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 달이 흘러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었나 봅니다.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순덕 씨 혼자만 있었거든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공장 점검이 일찍 끝나서요. 혹시 바쁘시면? 아니에요. 오늘은 한가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날따라 순덕 씨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죠.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차를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앉아만 있었거든요.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뭔가 신경이 쓰였거든요. 순덕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 순덕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순덕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여기 임대료가 밀렸어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이번 달까지 못 내면 나가야 해요. 얼마나 밀렸는데요? 200만 원 정도요. 적은 돈이 아니죠. 제 마음이 아팠어요. 순덕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진철 씨는 손님이고 저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로서 말이에요. 그 말에 순덕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아니, 사실은 그때까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제 마음이 분명해졌어요.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순덕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진철 씨, 순덕 씨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순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진철 씨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기분이 이 나이에도 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앞으로는 반말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어요.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진철이라고 불러줘요. 진철아.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누군가 제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있었나요? 순덕아.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입에서 달콤하게 굴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순덕이의 임대료를 대신 내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죠. 정말 고마워, 진철아. 어떻게 갚지? 갚을 것 없어. 대신, 가끔 함께 차나 마시자.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순덕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좋아.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67살과 54살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젊었을 때보다 더 간절하고 소중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희는 진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순덕이가 노래방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서 만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데이트라니.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덕이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진철아, 나도 아직 여자인가 봐. 어느 날 공원을 걸으며 순덕이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거울 보는 게 재미있어.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원래 예뻤는데 뭘. 거짓말. 정말이야.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했어. 순덕이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고 했던가요? 저희가 사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순덕이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순덕이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 직원 하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장님, 요즘 어디 다니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냥 운동 좀 하고 있어.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사장님, 노래방 자주 가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래방? 네, 누가 그러는데 달빛 노래방에서 자주 보인다고. 혹시 거기 사장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그때는 그냥 우연한 질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 끔찍한 소문을 들었죠. 야, 너도 들었냐? 그 노래방 여사장 말인데 5만 원만 더 얹으면 도움이 부럽지 않다더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라니까? 문 잠그고 둘이서 단둘이 논다더라. 그런데 그 여자 남편 죽고 나서 완전 달라졌다더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덕이에 대한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순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다음날 순덕이를 만났을 때도 평상시와 다름없었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진철아, 오늘 좀 일찍 왔네? 응. 순덕아, 혹시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며칠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됐어요. 순덕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상시처럼 대해주는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순덕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순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 여기서 다른 손님들이랑. 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순덕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진철아도 그 말을 믿어?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없고 억울함도 없었어요. 그냥 깊은 체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나도 다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순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살아가려면 뭐든 해야지. 순덕아, 그게 무슨. 진철아는 좋겠다. 이런 시선 받으며 살 필요 없으니까. 그때야 깨달았어요. 순덕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온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받으며 혼자 버텨왔을 그녀의 마음을. 순덕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 어차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걸. 아니야, 난 안 그래. 너를 믿어.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의심한 티를 냈는데 이제 와서 믿는다고 해봐야.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덕이는 더 이상 저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순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진철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이렇게 만나는 거 진철아한테 피해 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무슨 피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 진철아도 나 때문에 이상한 소문 들을 거야. 순덕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런 소문 신경 안 써. 나는 순덕이가 중요해. 고마워. 하지만 안 돼. 왜? 나 같은 여자랑 계속 만나면 진철아만 손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순덕이가 자신을 얼마나 낮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정말? 정말이야. 하지만 순덕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안해, 진철아.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순덕이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노래방에 가도 문이 닫혀 있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래방은 계속 문이 닫혀 있었고 순덕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순덕이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순덕이 없는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쓸쓸하고 무의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순덕이를 봤어요. 훨씬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혼자 먹기엔 너무 적은 양의 반찬거리들만 들어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봤는데 순덕이가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가 승인이 안 되는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장바구니에서 물건 몇 개를 빼더군요. 가슴이 아팠어요. 순덕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순덕아, 결국 참지 못하고 불렀어요. 순덕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진철아, 어떻게 여기서 우연히 장 보러 왔어. 넌 어떻게 지내? 그냥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전혀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얼굴은 초췌해졌고 옷도 예전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노래방은 정리했어. 이제 안 해. 그럼 뭘 하고 있어? 집에서 뜨개질 같은 거 해서 팔고 있어.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순덕아, 우리 다시. 안 돼, 진철아. 이미 끝난 일이야. 왜? 뭐가 끝났어? 그냥 우리는 안 돼. 순덕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안해, 진철아. 나 먼저 갈게. 그리고는 서둘러 마트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순덕이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덕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의 소문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저와 헤어지고 싶어서일까?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어요. 순덕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순덕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만난 곳 근처를 돌아다니며 혹시 순덕이가 사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한 원룸 단지에서 순덕이를 발견했어요.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순덕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순덕이 집 앞에 음식을 놓고 가기 시작했어요. 반찬, 과일, 빵 같은 것들을 사서 문 앞에 두고 편지를 함께 넣었죠.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순덕아,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너 없이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사람들 말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던 거라면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다시 만나자.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순덕아, 매일 내 생각만 해. 정말 보고 싶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순덕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진철아, 고마워. 하지만 정말 안 돼. 나 때문에 진철아가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는 게 싫어. 그리고 나는 진철아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부디 나 같은 여자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미안해. 그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이 나이에 남자가 울다니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 음식을 갖다 놓고 편지도 썼습니다. 순덕아, 나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누군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보다 좋은 여자는 이 세상에 없어. 제발 만나자. 그렇게 한 달을 계속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음식을 놓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은 순덕이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덕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진철아. 한 달 만에 듣는 순덕이의 목소리였어요. 순덕아. 달려가서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순덕이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 너 때문이야. 너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정말 안 돼. 왜 안 돼? 순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지? 나는 그런 여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큰 소리를 냈어요. 너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도 뭣도 없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착하고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순덕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진철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순덕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편지 읽으면서 울었어. 그럼 왜 안 만나준 거야? 무서웠어. 진철아한테 피해 줄까봐. 바보야. 내가 없는 게 더 큰 피해야.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의 이별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해준 것 같았어요.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만났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순덕이도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진철아, 나 정말 행복해. 어느 날 밤 공원을 산책하며 순덕이가 말했어요. 나도야. 이런 기분이 다시 올 줄 몰랐어. 남편 죽고 나서는 영영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영희가 떠나고 나서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며 사는 줄 알았어. 우리 참 신기하지?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하다니. 신기하긴. 하지만 좋아. 순덕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철아,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뭘? 그 소문. 정말인지 아닌지. 순간 멈춰섰어요. 궁금하지 않아? 아니야. 정말? 정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런 걸 왜 물어봐? 순덕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진철아. 뭐가 고마워? 믿어줘서. 하지만 순덕이가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아,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도 돼.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순덕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그 소문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야. 제 가슴이 철렁했지만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 빚도 많고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한두 번 정말 어쩔 수 없이 순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했어.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다시는 안 하기로 했지. 제 마음이 아팠어요. 순덕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다고 생각하나 봐. 순덕아, 제가 순덕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 지금의 너는 그때와 다르니까. 순덕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진철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순덕이와 처음으로 진짜 가까워졌어요. 어색했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철아, 나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원래 잘 살고 있었잖아. 아니야. 그냥 버티고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살고 싶어졌어.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순덕이와 함께 있으니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에 있던 제 아들 성민이가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 무슨 이상한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아버지가 노래방 여사장이랑 만난다고. 그것도 그런 일 하는 여자랑.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성민아, 그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그런 여자랑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깨끗한 여자가 그런 일을 해요? 아들과 큰 싸움을 했어요. 성민이는 순덕이를 만나는 걸 절대 반대한다고 했죠.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세요.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마음이요? 아버지 나이에 무슨 마음이에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 나이가 있나? 결국 성민이는 화를 내며 서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해서 순덕이와 헤어지라고 했죠. 순덕이도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철아, 아들이 반대하는데 우리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성민이도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반대하는데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싶었거든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확실해졌어요. 순덕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덕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요. 순덕아, 나랑 결혼하자. 순덕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결혼하자. 정식으로. 진철아, 정신없어?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는데. 순덕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진철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게 뭐 있어? 너 같은 좋은 여자를 놓치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은데. 그럼, 좋아. 하지만 아들이 허락하면. 그래서 저는 다시 성민이를 설득했어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직접 만났죠. 성민아, 순덕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만나보면 알 거야. 며칠 후 성민이가 평택에 내려와 순덕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덕이가 성민이를 친아들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성민이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분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드디어 성민이의 허락을 받았어요. 한 달 후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민이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철아, 꿈 같아.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신혼여행으로 부산 바닷가에 갔어요. 순덕이가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바다가 정말 예뻐. 여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순덕이와 결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이 행복해요. 순덕이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저는 순덕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수군거려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나이가 상관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보,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순덕이가 노래 봉사를 했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할머니들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좋아하시더라. 순덕이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며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같은 또래분들이 카페에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저희도 언젠가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순덕이가 그런 분들께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저희에게는 결혼 후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여보, 제주도로 여행 가자. 좋아. 순덕이는 커플룩도 사왔어요. 빨간색 목도리와 모자 세트였죠. 여보, 어때? 우리 잘 어울리지? 잘 어울려. 우리 완전 젊은 커플 같은데? 사랑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매일 느껴요. 순덕이도 저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거든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도요.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서.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순덕이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들이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소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정말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나 봅니다.